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1, 2부로 나누어 미애니의 반전 캐릭터 10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순위는 제 개인적인 평가지 대중의 선호도가 결코 아니고요.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스포일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Yeah, Thomas, that was awesome. Yeah, you're gonna make a great addition to the team. Sweet. Thomas. Thanks, guys. 10위는 레귤러쇼의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주연들이 일하는 공원에 인턴으로 들어온 대학생으로 엄청 어리버리한 친구입니다. 무급으로 일하고 Leave him alone, muscle man. He's just an intern. It's bad enough he doesn't get paid. Wait, you guys are getting paid? 마마보이의 Oh, hey, Mom. Yeah, everything's going great. Is it cool if I borrow your car tomorrow?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애고요. 등장한 시즌이 꽤 되는 편인데도 그 오랜 시간 누구 하나 정은 안 붙이고 벤스는 상사라는 양반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해고까지 하려고 합니다. 얘들도 안 자르면서. 어쨌든 해고될 위기에 처한 토마스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란 걸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벤스는 공원 설립자의 동상을 라이벌인 진에게 빼앗긴 상황이라 그걸 회수하는 임무를 토마스에게 내리는데요. 토마스는 니콜라스라는 가명으로 진의 공원에 위장 잠입해서 동상을 회수하는 대화력으로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Hey, Mom. Good news. They want me to stay at the park. Yep, mission accomplished. 뭔가 수상한 김새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흘러 6시즌 사실 토마스의 정체는 러시아의 스파이 니콜라이였습니다. 목적은 미국 공원을 훔치는 것. 러시아는 공원이 하나같이 시궁창이나 미국 공원을 훔칠 계략을 꾸미고 니콜라이를 위장 잠입시킨 거랍니다. 그동안 토마스가 전화를 주고받던 엄마는 그가 소속된 정보기관의 약자였고 추수감사절 때 데려온 건 로봇이었습니다. 개소리 같지만 토달진 맙시다. 그런데 이 임무에 토마스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 영토를 자기네 영토에 설치해둔 미사일에 꼬라박아 파괴해서 미국을 엿먹이는 것이었습니다. Wait, aren't you blowing up part of your own country in the process? Me, it's a big country. 자신이 속았다는 것과 공원 직원들이 모질게 굴었지만 또 그만큼 생긴 정, 그리고 동료들의 진심. We were gonna ask you to join the park full time today. Yeah, dude, we didn't want to see you go. You're our buddy. Doesn't that mean anything to you? 토마스는 결국 러시아를 배신하고요. 친구들을 구해내고 공원도 원상복구시킵니다. 감독 말에 따르면 사실 토마스에 대한 반전은 후에 추가한 거고 초기 설정은 진짜로 어리버리한 인턴에 불과했답니다. 그래도 특유의 정신나간 분위기 덕에 그런 설정 급변경 따윈 신경 쓰이지 않는 게 레귤러쇼의 장점이죠. 그래도 본질이 개그 만화라 서사의 진지함, 깊이는 부족해서 10위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주연들 중 하나에게 진짜 큰 반전이 숨어있는데 한국판에선 조기종영으로 반영되지 못해 토마스를 골랐습니다. I don't know what I would do here without you. You're a good friend, Cassandra. Call me Cass, Your Highness. 9위는 라푼젤 시리즈의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는 라푼젤 영화 원작에 등장하지 않은 TV 시리즈 오리지널 캐릭터로 라푼젤이 부모님과 재회한 후 처음 사귄 친구입니다. 직위는 신여고 원작에서 유진 피츠아버트 aka 플린 라이더를 추적했던 경비대장의 딸인데요. 친딸이 아닌 양녀라고 합니다. 까칠한 데다 한성격해서 라푼젤 유진과 성격 차이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푼젤의 친구로서 극을 함께 이끌어 나갑니다. 이 시즌 내내 성격 더러운 주연 역할을 수행하던 카산드라는 라푼젤에게 마력을 준 햇빛 줄기꽃과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가진 문스톤을 찾는 모험 중 뜻밖의 배신떡밥을 뿌리는데요. 마침내 이 시즌 마지막 화 문스톤을 찾은 라푼젤을 가로막고 그것을 취하여 진짜로 라푼젤을 배신합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who you trust. 이후 3시즌이 시작되며 밝혀지기를 That's my... Mother, yes, it is. 카산드라는 사실 라푼젤 원작의 메인 빌런 마더 고델의 친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델과 함께 살았던 카산드라는 비록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사랑했고요. 고델이 라푼젤을 납치했던 그날 밤 어머니가 병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쓰고 버린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라푼젤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고 라푼젤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카산드라는 몬스톤의 힘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고대 흑마법사 잔티리와 손을 잡고 3시즌의 메인 빌런이 됩니다. 나름 신선한 충격을 준 반전이긴 한데 복선이 부족해서 급하게 설정 추가한 느낌도 들고 카산드라 자체는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빌런으로서의 카산드라는 노래 잘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큰 매력을 못 느껴서 9위로 선정했습니다. Wait, I want to know if Liv Amara is creating the monsters. No, Liv Amara is not creating the monsters. 8위는 빅히어로 시리즈의 리브 아마라입니다.
리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생체 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 시코렉스의 23세 CEO로 히로가 다니는 공대를 지원하며 생체학의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1시즌에선 알 수 없는 이유로 괴수화한 오소녹스에게 습격당하는 피해자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시즌에서 사실 녹스를 괴물로 만든 장본인이자 악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모니카, 하이볼티지, 반짝스타 등 빅히어로의 숙적들에게 생체화학 실험 부산물을 지원해서 흑막 노릇을 하며 이 시즌 1쿨의 메인 빌런 역할을 맡습니다. 자신이 후원해준 빌런들을 이용해서 금이나 운석을 훔치며 수상한 실험을 하는 등 무언가 목적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빅히어로에게도 슬슬 악당이란 걸 들킬 때쯤 Good news. I got the gold. I promised you I'd do whatever it takes. Liv? 리브의 정체와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리브 아마라의 정체는 다이앤 아마라, 진짜 리브 아마라가 창조해낸 자신의 클론이었습니다. 리브는 인류를 불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합성충을 인간의 몸에 삽입하는 실험을 주도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실험에 후원자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합성충을 삽입했다 실험 실패로 죽어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명 유지 장치에 밀어넣고 자신을 살리도록 프로그래밍된 복제인간 다이앤을 작동시켰던 거죠. 다이앤은 자신의 탄생 이유인 리브를 살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입니다. I was created for one purpose. To save Liv Amara. And I will stop at nothing to accomplish that goal. If I have to, I will have my monsters tear this city to the ground. 세심한 복선 작업과 빌런들의 흑막이라는 카리스마, 반전의 신선함 등 꽤 좋은 평을 주고 싶지만 다이앤의 진실이 밝혀지는 에피소드의 내용 전개 자체는 다소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너무 덤덤하고 주변 인물 반응도 제대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다이앤은 결국 체포되는데 이후 시리즈에서 마치 없었던 일이냐 언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내용 전개에 하자가 좀 보여서 8위도 선정했습니다. I'm confident that you will all become perfect princesses, one way or another. 7위는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 일기, 일명 별나비의 헤이너스입니다. 헤이너스는 통제불능 공주들을 요조 숙녀로 만들어주는 성 올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감옥처럼 개조한 학교의 공주들을 가두고 교육과 폭력 그리고 세뇌를 통해 그들이 훌륭한 공주가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포니에드를 구하러 온 마르코와 스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교장직에서 쫓겨나 이후 복수를 위해 여러 시즌에 걸쳐 간간히 등장하는 감초 같은 악역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첫 등장 때 뺨에 클로버 문양이 떠오르고 굉장히 당황하며 그걸 지우려는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뺨에 특이한 문양이 떠오르는 건 스타가 속한 뮤니의 지도자 버터플라이 가문의 특징이라 팬덤에서 많은 추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거듭되어도 정체를 짐작할 만한 단서가 거의 나오질 않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즌에서 언급된 뮤니의 역대 여왕들 중 이클립사가 그 정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클립사는 300년 전 어둠의 마법에 손을 대고 몬스터와 외도를 저질러 도망쳤다는 여왕입니다. 문양 자체가 다른데 왜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클립사 자체가 3시즌에 직접 등장을 해서 이 추측은 틀렸던 게 증명되었죠. 또한 헤이너스의 정체도 3시즌에서 밝혀지는데요. Don't you ding-dongs know anything? She's her mama! 헤이너스의 정체는 이클립사의 딸 미티오라였습니다. 외도 대상인 몬스터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였죠. 이클립사가 유폐된 후 그녀의 본래 남편 샤스타카는 자기 딸도 아니고 몬스터의 피를 가진 자에게 왕국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리기로 한 샤스타칸 왕은 성 올가 여사를 불러 미티오라를 맡기고 농부의 딸을 데려와 후계자로 키웠던 것이죠. 미티오라는 성 올가의 교육을 받으며 버터플라이 가문이란 상징과 몬스터의 흔적을 감추고 학생들의 생명력을 흡수해서 300년 넘게 연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헤이너스는 몬스터의 피를 각성해서 별나비 시즌3의 최종 보스가 됩니다. 팬덤을 뒤집어 놓은 반전을 보여준 헤이너스 혹은 미티오라를 7위로 선정했습니다. I can't believe I'm now part of an actual McDuck Agent 22 adventure! Thank you, Mr. McDuck. Call me Uncle Scrooge. I'm Webby. 6위는 덕테일즈 도날드 덕 가족의 모험 욕심쟁이 오리 아저씨 등 여러 제목이 있는 만화의 2017 리부트판 등장인물 웨비 벤덕핵입니다. 웨비는 전설적인 모험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오리 스크루지 맥덕의 가정부 벤티나 비클리의 손녀입니다. 저택에서 귀하게 자라진 않고 전직 요원인 비클리에게 훈련받아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은 또 공주님처럼 받아서 세상에 순수함과 친절함이 가득하다고 믿는 꼬박 같은 정신세계의 소유자입니다. 저택주인 스크루지 맥덕의 팬
팬이라 가족관계부터 역사, 일거수일투족 및 식사습관까지 꿰는 관계를 보여주고요. 저택에서 살게 된 스크루지의 조카인 도날드 덕의 남매인 델라 덕의 아들들인 휴이, 듀이, 루이와 친해지고 스크루지의 가족이 되고 싶어합니다. 덕테일즈 시즌3에서 과거 할머니와 스크루지가 맞선 악의 조직 하울과의 싸움이 재개되었는데요. 하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만든 웨비의 클론 메이와 준을 발견합니다. 하울이 왜 웨비를 복제했는지 다들 혼란스러워 하던 중 비클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던 듯 크게 동요하며 홀로 파울을 끝장내러 향하고요. 웨비는 클론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접근하는데 사실 이들은 파울의 스파이였고 웨비를 납치해서 본부로 향합니다. 역으로 붙잡힌 비클리와 웨비를 파울이 대면시키고 밝혀지는 진실, 웨비는 비클리의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파울의 기지를 습격했던 비클리는 그곳에서 파울이 복제해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에이프릴. 동정심을 느낀 비클리는 임무를 포기하고 아기에게 웨비라는 이름을 준 후 스크루지 맥덕의 보호 아래 애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웨비의 진정한 정체는 파울의 프로젝트 87의 산물이었습니다. 파울은 스크루지 맥덕을 쓰러뜨리기 위해 쓴 대로 되는 파피루스라는 보물이 필요했는데 그건 스크루지가 자기 가족만 찾을 수 있게 봉인해둔 상태였죠. 그래서 스크루지의 가족이 필요했던 파울은 스크루지의 유전자로 인공생명체를 만들었고 그게 에이프릴 메이 준이었던 것입니다. 즉 웨비는 스크루지의 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매들과 함께 진짜로 스크루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메이, 준, 에이프릴은 원래 데이지 덕의 조카들로 휴이, 듀이, 루이랑 비슷한 포지션의 캐릭터들입니다. 그냥 꾀뚱이들을 성반전 시킨 듯한 심심한 애들이라 원주에 비하면 등장이 많지 않은데요. 덕테일즈 리부트는 구애니메이션의 웨비와 설정을 섞어 기가 막힌 반전을 보였습니다. 스크루지 맥덕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 다 등장시키겠다는 리부트 제작진의 관계를 높게 사서 웨비를 6위로 선정했습니다. 2부도 조만간 완성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